안녕하세요. 9월 1일. 네, 새로운 한 달 시작인데, 일단 뭐 전체 시장도 뭐 혼조세네요. 네, 코스피는 강보합이고, 코스닥은 0.6%대 빠지고 있고, 뭐 셀트리온 삼형제 네, 마찬가지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만 약보합 정도 부분이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강보합 정도에서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네, 조금 힘드시겠지만, 네, 9월달 새로운 한 달 좀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네, 기대를 하면서 네, 지금 장중에 또 정권 신고서 네, 합병해서 또 약간 정정 신고서가 올라왔는데요. 일단 내용을 잠깐 보니까 네, 2022년 네, 매출 기준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네,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되는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추가 기재 내용이 나왔는데요. 일단 매출 규모를 보니 뭐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는 네, 훨씬 좋게 나온 듯 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네, 2022년 기준이고요. 일단 2022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023년도 뭐 나름 조금 더 선방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금일 9월 1일 날 나온 기재 정정 정권 신고서 합병 또 일단 정정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서 세 가지 정도 추가 기재 및 정정이 되었던 사항이었고요. 먼저 추가 기재건 2022년 말 기준에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 양사 손익의 합산과 합병을 가정한 추정 손익 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입니다. 해서 합병이 되었을 때 원래 약간 작년에 셀트리온 매출 2조 2,800억이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6,472억 해서 영업이익률이 28%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일단 헬스케어가 1조 9,7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2,200억대 영업이익률이 12%대 해당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일단 뭐 단순 합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은 4조 2,5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700억대 정도 해서 영업이익률 21%대 해당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단순 매출 쪽에 대한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 사항이죠. 이제 합병으로 가정이 되었을 때 합병 매출 작년 기준상으로 2조 6천억, 2조 6,100억, 영업이익이 8,400억대에서 영업이익률 33%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일단 작년 기준상으로 셀트리온 2조 2,800억에서 그죠 2조 6천억 정도 상황으로 대략 한 4천억 조금 안되게 늘어났던 상황이었고요. 영업이익도 6,400억에서 8,400억, 2천억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에서 33%로 일단은 작년 기준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출 2조 6,100억에 영업이익 8,400억, 영업이익률 33%로 일단은 단순하게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제가 단순하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좋게 나왔는데요. 일단 뭐 기존에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기타 부분 그죠. 뭐 감가 상각 약간 그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매권에 대한 뭐 감가 상각, 뭐 무형자산 상각 부분 등등 그리고 재고 쪽에 대한 여러 부분, 뭐 재고 이슈로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을 거다라고 좀 그런 뉘앙스의 언론 보도가 나왔던 사항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매출 기준상으로는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훨씬 좋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또 약간 재고 부분이죠. 이게 2022년 말 기준이니까 올해 2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영실적 내용을 보면 일단 재고자산, 작년 말에 재고자산이 2조 3천억 부분입니다. 2조 3,500억에 올해 2분기 말 기준상으로 대략 한 2조 5,800억으로 2,3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뭐 2,300억 그죠? 단순하게 큰 규모 부분이긴 하지만 매출 늘어난 것 대비해서 재고가 늘어난 부분 그렇게 많이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2022년 기준상 보셨던 것대로 2022년 매출 말 그대로 이것도 약간 추정치 부분이니까 그죠. 이 정도 근방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 2023년 올해 쪽에 대한 부분도 뭐 그렇게 영업이익 쪽에 대한 부분은 큰 염려사항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사항이죠. 우리가 12월 20일이 합병 기일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12월 21일쯤에 이제 합병된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같이 나올 듯 한데 그거 일단은 또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합병가정 손익계산서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이 처음부터 합병법인으로 운영되었음을 가정하며 각각의 2022년 기준 연결 손익계산서를 단순 합산 후 내부 거래를 제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거래만 빠진 부분인지, 네, 아니면 그죠, 재고 쪽에 대한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부분도 조정을 해서 나온 부분인지는 조금 뭐 더 봐야 될 듯 합니다만, 그죠, 요 멘트 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내부 거래 비중만 단순하게 빠졌다 보기에는, 그죠, 네, 아무튼 뭐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사항이라서 합병가정 손익계산서는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또는 검토를 받지 아니한 임의의 추정치이며 실제 합병 후의 손익계산서와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추가기재 두 번째 건에서 공정공시를 통해 발표한 회사의 목표 실적 관련 불확실성 위험에서 당사 2023년 8월 17일 공시를 통해 2024년 매출액 3조 5천억, 에비타 1조 6천억 및 2030년까지 매출을 12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2개 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램시메스시 진펜트라 피하주사 제형 편의성에 따라 기존 정맥주사제 사용 환자의 전환이 발생하여 램시마 IV 인플렉트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상황 등에 따라 상기의 실적 예측치는 경영 및 사업 환경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상회할 수 있으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면밀히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이야기 사항이긴 한데, 그죠? 일단 뭐 서 회장이 뭐 보수적 이야기를 했으니 그나마 조금 더 믿고 봐야 되겠죠. 당사는 2023년 8월 17일 장내 사업 경영 공시를 통해 2024년 매출 3조 5천억, 에비타 1조 6천억 및 2030년까지 매출을 12조 원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시밀러 및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2개 제품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하튼 램시메스시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하튼 공격적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여하튼 최근에 서 회장이 6천억 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3천억 정도만이라도 나와줬으면 좋겠고, 여하튼 제가 뭐 며칠 전에 간단하게 추정, 약간 의약품 파이프라인별로 매출 잠깐 봤을 때는, 그죠, 3조 2천억, 3조 5천억 했으면 좋겠는데 3조 2천억 대에서 한 3조 3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래 사업 경영 계획 공정 공시에서 셀트리온의 합병 계획, 목적, 합병 시너지 전략, 미래 비전 목표,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 공유 통한 투자자 이해 관계다, 이해 제고다, 세부 사항. 셀트리온 그룹은 단계별 합병을 통해 기업 역량 및 시너지 확대에 나서기로 하고 첫 단계로 그룹 내 바이오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추진한다. 바이오 계열사 합병 이후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두 번째 합병을 추진해 바이오 케미컬 시너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종합 생명공학 기업으로 자리매김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기대 효과, 아까 보셨던 대로 내년 매출 3조 5천억에 에비타 1조 6천억, 30년까지 12조 원, 30년까지 22개 제품 확보 계획, 합병에 따른 비용 절감, 원가 경쟁력 확보에 따른 매출 증가, 파이프라인 확대와 신약 출시에 따른 매출 및 이익 확대로 주주 환원 재원 증가 전망이 되며 중장기적으로 현금 배당 기준 배당 성향을 확대해서 주주 가치를 꾸준히 높여 나갈 방침이다. 그래서 뭐 온라인 간담회 했던 내용 부분이었고요. 한편 당사는 합병법인이 2024년 매출액은 3조 5천억, 에비타 1조 6천억의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 및 북미 등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기존 제품 램시마 IV,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허주마의 안정적 매출 유지와 함께 램시메스시, 진펜트라, 유플라이마, 베그젤마의 점유율 확대 및 신속한 시장 침투를 통해 상기 실적 전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매출 달성 전망치는 아래와 같으며 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헬스케어 실적 전망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내년에 뭐 알고 계시다시피, 그죠, 매출액 3조 5천억에 에비타 한 1조 5천억대, 1조 5,500억, 1조 6천억대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감가상각이 적용이 되고 뭐 이자 세금 내고 하면 영업이익 쪽
내역에 대한 사항이고요. 2024년, 2030년 제품별 예상 매출 상세 내역에서 내년에 2024년 기존 바이오시밀러를 한 2조 7,800억, 신규 쪽을 1,200억, 신약 등을 한 6,4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조 5,40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2030년에 기존 바이오시밀러 3조 8천억, 신규 바이오시밀러 3조 4천억, 신약 4,700억에서 12조 원대. 그럼 기존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은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쪽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일단 2024년 기준으로 일단은 신규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아일리어, 졸레어, 악템라, 프롤리아 외 11개 품목. 여기는 일단 램시마 SC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죠? 그 이후상으로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악템라, 프롤리아 쪽에 대한 부분은 2025년부터 신약, 진펜트라, ADC, 항체 신약, 이중 항체 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잡힌 부분은 그죠? 이제 대략 한 진펜트라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여하튼 내년 매출에 일단은 변수. 램시마 SC는 2023년 상반기 1,443억 원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SC 유럽 시장 출시 후 3년 만에 시장 점유율 15%까지 확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4천억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여기서 일단 램시마 SC를 봐도 출시된 지 3, 4년 정도가 되어야 4천억대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을 6천억대 보고 있으니 그죠? 물론 유럽은 일단 바이오 베터, 미국은 신약이라는 조금 차이도 있고, 미국 시장이 단순하게 유럽 시장 합친 것보다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여하튼 조금 그래도 공격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당사는 램시마 SC 유럽 출시에 이어 2022년 12월 신약으로 미국 품목허가 신청하였습니다. 미국 내 제품은 진펜트라로 2023년 10월 미국 FDA로부터 신약 품목 허가 획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서 인플렉시마 물질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신약으로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계획하고 있는 바 2024년 약 6천억 원의 매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플라이마는 2013년 상반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용량 다양화 및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 내 입찰 수주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2014년 유럽 시장에서 약 2,800억의 매출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3년 8월 24일 기사 보도된 것처럼 유플라이마는 미국 주요 급여관리 회사 PBM, 옵토마렉스의 공보험 처방집 선호의약품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시장의 14%를 차지하는 시장이며 합병법인은 이 외에도 여러 PBM과 처방의약품 등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달 하나 또 마무리된다라고 했으니 그죠? 마무리되었겠고 5%짜리, 10%짜리 추가 진행 중에 있고 또 10%짜리 또 여러 회사와 또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합병법인은 PBM 처방의약품 등재 계획에 따라 미국 시장의 약 20% 점유율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써 2024년 북미 매출 약 2,300억 달성 목표를 하고 있다. 연내까지 시장 내 40% 커버하는 것 쪽에서 내년에 20% 점유율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그젤마는 2023년 유럽 텐더 시장 입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4년에도 입찰 확보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25일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상위 5개 보험사 중 한 곳을 포함한 10여 곳의 처방집에 등재되었으며 공보험을 포함하여 미국 시장의 약 30%를 커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4년 베그젤마 약 3천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부터 그죠? 병원 쪽에 적극적으로 처방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 외 201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및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매출 발생과 함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그죠? 2025년이죠. 2025년 3월입니다. 졸레어는 생길 듯하고 함께 총 3조 5천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 후 존속회사 셀트리온 매출 원가 반영에 따른 원가 개선 효과, 진펜트라의 높은 수익성 등의 요인으로 에비타 비율 약 45% 수준인 1조 6천억의 에비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매출액 약 12조 원, 매출 구성 비율은 바이오시밀러 60%, 신약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들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2023년 5월 유럽, 6월 미국과 한국 품목허가 신청하였으며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2023년 6월 미국, 7월 한국 품목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아일리아도 2025년, 스텔라라도 2025년,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는 2023년 4월 유럽, 6월 한국 품목허가 신청하였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조금 매출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 프롤리아 악템나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및 3상을 진행 중입니다. 합병구비는 기존 판매 중인 6개 제품의 상기 5개 파이프라인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여 2025년까지 총 11개 제품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030년까지 출시 목표하는 파이프라이너는 임상 1상 3상을 준비 중인 오크레부스, 임상 개시 중인 거 1개, 비임상 단계 1개, 공정 개발 단계 2개, 세포주 개발 단계 6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은 2028년 3개, 2029년 3개, 2030년 5개 품목 허가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총 22개 품목 허가 획득 제품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파이프라인 확대와 더불어 2030년까지 미국 내 전 제품 직판 전환하여 판매 역량 및 수익성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매출액을 7조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2030년 신약 매출은 2023년 10월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진펜트라를 포함하여 약 5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는 2030년까지 미국 염증성 장질환 환자 30만 명 중 약 19만 명을 확보하여 3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 합병법인은 ADC, mRNA, 이중항체 등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오리지널 신약 개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상기의 실적 예정치는 경영 및 사업 환경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램시메스시, 진펜트라의 피하 주사 제형 편의성에 따라 기존 정맥 주사 사용 환자의 전환이 발생하여 램시마이브의 인플렉트라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약품 약가 인하 정책 및 바이오시밀러 시장 경쟁 상황 등에 따라 실적 예측치에 대한 변경 또는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합병법인은 상기와 같은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배당 목표는 투자가 많이 수반되는 당사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에비타에서 제품 개발 및 설비 투자자를 제외한 금액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에비타에서 일단 카펙스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에비타에서 카펙스 금액 뺀 게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5% 증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에비타에서 빼기 카펙스 대비 현금 배당 비중을 2022년 말 9%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30%까지 높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당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 후 매출 성장을 바탕으로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하는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똑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전체적으로 조금 더 온라인 간담회에서 나온 부분을 실질적인 공시 형태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일단 요 부분 작년 매출 기준상으로 매출액 합병이 되었을 때 2조 6천억에 영업이익 8,400억 요게 일단은 재고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나온 부분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죠 단순 합산해서 내부 거래만 제거했다 내부 거래만 제거를 한 부분인지 재고 부분까지 같이 평가해서 나온 부분인지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여하튼 예상보다 2022년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23년도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그죠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